2026년 1월 7일 워싱턴 DC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숨에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9,010억 달러였던 예산을 무려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2,17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부산광역시가 1년 동안 쓰는 모든 예산의 1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겠다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며 2,000조 원짜리 수표를 끊는 순간 한국의 한 회사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회사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카이입니다. 사천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만든 T-50이라는 훈련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고등훈련기죠. 미국 공군은 2017년 T-X 사업에서 이미 보잉의 T-7A를 선택했습니다. 카이는 고배를 마셨죠. 하지만 지금 미국 해군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UJTS 사업, 통합 제트 훈련 시스템 사업은 노후화된 T-45 고스호크 훈련기 188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는 최소 145대에서 최대 220대까지 총 사업비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유력 후보가 바로 카이의 TF-50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미국이 자존심 하나는 지독하게 센 나라 아닙니까?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 같은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을 거느린 나라가 왜 한국산 훈련기에 눈을 돌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나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1980년대 말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러스와 영국 BAE 시스템즈가 합작해 만든 T-45 고스호크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로선 최첨단 훈련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T-45는 이미 40년 가까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기체 피로도는 한계에 달했고 정비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T-45는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최신 F-35C 스텔스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터치스크린과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T-45에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조종사들은 구형 훈련기에서 기초만 익힌 뒤 실전 배치된 F-35에 올라타서야 비로소 최신 시스템을 배웁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만 타던 사람을 갑자기 F1 경주용 차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 공군은 이미 2017년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T-X 사업을 통해 보잉의 T-7A 레드호크를 선택한 거죠. 351대를 도입하는 63억 달러, 약 8조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잉은 당시 737 맥스 추락 사고로 신뢰도가 바닥을 쳤고 T-7A 개발도 지연의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납품 일정은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다시 2029년으로 밀렸습니다. 무려 5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게다가 단가도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30% 이상 뛰었습니다. 미 공군은 분노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한 뒤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우리는 절대 저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2025년 10월 미 해군은 UJTS 사업에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이미 양산 중인 기종이어야 한다. 둘째, 납기를 정확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국 무기체계와 완벽히 호환돼야 한다. 넷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훈련기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카이의 T-50 시리즈입니다. 카이의 T-50이 탄생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F-5 전투기를 개조한 훈련기로는 더 이상 차세대 조종사를 키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계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손잡기로 한 겁니다. 로키드 마틴은 F-16 전투기를 만든 회사였죠. 그들의 설계 노하우를 빌리고 한국은 생산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T-50 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개발비로 책정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빚더미에 깔린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죠. 하지만 국방부는 버텼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하면 한국 항공산업의 씨가 말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T-50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고 연구진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2002년 8월 20일 첫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음속 돌파 테스트였습니다. T-50은 마하 1.5까지 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마하 0.95를 넘기면 기체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찾느라 밤낮 없이 매달렸고 결국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날개 형상을 4차례나 수정한 끝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05년 10월 드디어 T-50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공군은 2005년 12월 첫 1호기를 인수했죠. 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해외에서 팔리지 않으면 사업은 실패나 마찬가지였거든요. 2011년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 고객이 됐습니다. T-50I 모델 16대를 주문했죠. 2013년엔 필리핀이 FA-50 12대를 샀습니다. 2014년엔 이라크가 24대, 2017년엔 태국이 4대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폴란드가 FA-50 48대를 샀습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 물량까지 합치면 총 188대였습니다. 카이는 조금씩 성과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여전히 높은 벽이었습니다. 2017년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 공군의 TX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T-50A라는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보잉의 T-7A가 선택됐고 카이는 탈락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이 보잉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보잉이 제시한 가격이 더 쌌고 디지털 설계 방식으로 빠르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보잉은 납기 일정을 지키지 못했죠. 카이는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T-50은 2005년부터 2026년까지 21년 동안 단 한 건이 치명적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공군에서 실전 운용되며 완벽한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총 비행시간은 30만 시간을 넘어섰고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빠른 납기입니다. 카이는 사천 공장에 연간 5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췄습니다. 폴란드에 FA-50 48대를 납품할 때도 계약 후 3년 안에 모든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보잉이 T-7A에서 보여준 5년 지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미국 무기체계화의 완벽한 호환성입니다. 2024년 8월 미 공군 테스트 파일럿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로 납품되기 전인 FA-50 2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도착한 겁니다. 미 공군은 이 기체를 6개월 동안 철저히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FA-50은 미 공군의 링크 16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됐습니다. 미국산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문제없이 발사됐습니다. 심지어 F-35와 동시에 편대 비행을 하며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FA-50은 미국 무기체계 생태계에 완벽히 통합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외국산 항공기에 이런 평가를 내린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T-50은 애초에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체였습니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G 102를 쓰고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의 ELM 2031을 장착했지만 미국 무기와 호환되도록 설계됐죠. 항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도 모두 미국 규격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T-50은 겉모습만 한국산일 뿐 속은 미국 전투기 생태계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미 해군이 UJTS 사업에서 카이를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5년 10월 미 해군은 UJTS 사업의 입찰 제안 요청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입찰 마감은 2025년 12월이었고 최종 우선 협상대 상자 선정은 2027년 1분기로 예정됐습니다. 카이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TF-50이라는 개량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TF-50은 기존 T-50A를 미 해군 함재기 조종사 훈련에 최적화한 버전입니다. 착륙 훅과 강화된 랜딩 기어를 추가해 항공모함 갑판에서도 이착륙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죠. 미 해군이 원한 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F-35C와 F-A-18EF 슈퍼호넷을 조종할 조종사를 길러낼 플랫폼을 찾고 있었습니다. TF-50은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최대 고도 14,600m, 최대 무장 탑재량 4,500kg, 실전 전투기와 거의 동등한 성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매력적이었습니다. TF-50의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달러, 하나로 435억 원 수준입니다. 보잉의 T-7A가 대당 5천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40%나 저렴합니다. 188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미 해군은 약 38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모함 한 척을 더 건조할 수 있는 돈입니다.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 50%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는 카이에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미 의회는 이미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준비 중이었고 트럼프의 증액 요구는 UJTS 사업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2026년 1월 중순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엄이 UJTS 사업의 최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경쟁사인 레오나르도의 M346과 보잉의 T-7A 변형 모델은 각각 납기와 신뢰도 문제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 증권가도 들썩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UJTS 사업 수주가 현실화되면 카이의 연간 매출은 5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서울경제TV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50% 증액, KI 콕 집었다. 미국, 훈련기 188대 대 사실상 양산 수순. 업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미 해군 내부에서는 TF-50을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 발표만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JTS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은 훈련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 공군은 이미 TX 사업에서 351대를 주문했습니다. 미 해군은 UJTS에서 188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또 다른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입니다. 미 해병대는 현재 F-35B를 운용하고 있지만 조종사 훈련은 여전히 해군의 T-45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주방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독자적인 훈련기를 도입한다면 추가로 최소 100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동맹국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도입했고 이제 루마니아와 체코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경공격기 시장에서 FA-50을 검토 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해군이 TF-50을 선택한다면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미군 인증이라는 황금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미군이 쓰는 무기는 곧 글로벌 스탠다드가 됩니다. 전 세계가 카이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카이는 현재 사천 공장 하나로 연간 50대를 생산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188대, 폴란드에서 추가로 100대, 다른 나라들에서 또 수백 대를 주문한다면 지금 생산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장 증설이 필수적입니다. 인력도 최소 2,000명 이상 더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입니다. T-50은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핵심 설계 데이터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제3국 수출을 제한한다면 카이는 손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훈련기도 완전히 국산화할 때가 됐습니다. T-50의 후속 모델, 그러니까 T-60이나 T-70 같은 차세대 훈련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분명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이 2026년 미국 워싱턴에서 드디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00조 원짜리 수표를 끄는 건 단순히 군비 증강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자국의 방산 산업만으론 더 이상 21세기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보잉의 납기 지연, 로키드 마틴의 F-35 가격 폭등, 이 모든 게 미국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손을 뻗었습니다. T-50이라는 무기를 들고 말이죠. 2027년 1분기 미 해군이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의 하청업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사천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T-50 날개 위에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